아니 여러분, 이 소식 다 들으셨나요? 트럼프가 엄청나게 큰 발표를 한다고요. 지각을 대응될 발표를 하는데 무역과는 또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게 본인 SNS에다가 당장 주식 사라, 주식 살 때다 이런 글을 올리고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발표해버렸어요. 지금 돌아가는 정세가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미국 영국 협정의 결과와 앞으로 있을 중국과의 회담까지 한번 제가 딥하게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이랑 중국 서로 네가 죽네 내가 죽네 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러다 진짜 둘 다 죽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둘 다 자존심은 세웠지만 뒤에선 너무나 합의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 이러다 둘 다 정말 큰 피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아마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결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분석을 좀 해왔는데, 자,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한테 하는 관세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펜타닐 관세죠. 이게 대략 2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복 관세 91%, 그 다음 상호 관세 34%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펜타닐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펜타닐이 자꾸만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멕시코로 넘어온다, 미국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 이런 걸로 이제 20%를 부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베이징이 어느 정도 대책을 내놓는 걸로 보입니다. 요거는 충분히 해소가 빠른 시일 내에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보복관세. 자, 요거는 그냥 서로 자강두천 한 거죠. 이거 보니까 이게 개판이었습니다. 서로의 자존심 싸움으로 그냥 숫자 노름한 거죠. 91%. 이거는 금방 철회가 가능할 걸로 보여요. 둘이 자존심만 내려놓는다면 지금도 빵으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좀 다 생각이 다른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조업 르네상스의 부활을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산업 정책과 이것도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는 상당한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20에서 25%로 만들자, 그 정도 되면 이제 지속 가능한 무역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 생각은 20%까지 내려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균형점 협상이 본질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사실 이 상호 관세 안에 들어있는 게 AI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 뭐 자동차, 선박, 이런 모든 기간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호 관세를 물리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제가 봤을 때 서로 많이 양보를 해줘야 한 20% 관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34%도 제가 보기엔 상당히 위험한 관세율이에요. 자, 이러는 와중 또 황당한 뉴스가 나왔어요. 이 트럼프가 또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4월 9일 사태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은 주식을 사기 좋을 때라고 트위터를 막 올린 다음에 뭘 발표했습니까?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발표 때렸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운영한 SNS에 올라오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때 S&P가 거의 9% 급등했고 나스닥은 12% 올랐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학습이 된 거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이 트럼프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학습이 좀 돼서 그런지 나스닥이 1.1%밖에 안 올랐어요. 장 막판에 엄청 흘러내리더라고요. 자,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 개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이번 주말에 허라펑 부총리가 베센트와 만나서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담이 잘 되면 시진핑과 트럼프가 드디어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맨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안 했대. 이거 실무자들끼리 협상을 했는데 또 안 했대. 뭐 둘이 진실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좀 뭔가 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트럼프가 오늘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말에 실질적인 회담이 있을 것이다. 매우 좋은 주말을 보내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잘 되면 나와 시진핑도 드디어 말로만 했던 그 전화를 실제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예전에 전화를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중국은 아니래. 그럼 실무자들끼리 협상을 했다는 거야? 또 그것도 아니래. 어쨌든 관세는 좀 낮아질 거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게 하이라이트에서 지금 가서 주식을 사는 게 낫다. 정말 랠리가 있을 것. 한마디로 말하면 뭐 트럼프 리딩방이죠. 이거 덕분에 오른 건지 모르겠는데 나스닥은 1.1% 올랐습니다. 확실히 그때 4월 9일 트럼프 발언 이후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에 한 번 더 트럼프가 이런 뻐꾸기를 날려줬으니까 이번에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희망의 롤을 영끌에서 터질 때까지 돌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파월한테 한마디 덧붙였는데, 파월이 금리까지 내려주면 이제 폭풍 로켓이다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을 다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이 이런 말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로 봐서 트럼프가 진짜 힘은 엄청나게 세다, 이 정도면 거의 신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입에 의해서 전 세계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모습이, 저는 이거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FOMC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월은 생각보다 더 신중했어요. 아까 트럼프 형님은 그냥 불같이 질러댔는데 이 파월 선생님은 완전 선비시죠. 야, 돌다리도 한 100만 번 두드려보고 건너자라는 스타일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직감으로는 경제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졌다.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자세히 알 때까지는 적절한 금리 경로가 무엇인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데이터를 기다려 보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야, 너네 자꾸 그렇게 관세 때리면은 수입 물가 올라가고 그럼 사람들 소비 안 하고 기업 투자 줄어들고 실업률 올라갈 거 알지 않느냐. 그럼 물가도 올라가고 실업률도 올라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아, 제발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당장은 노동시장 괜찮고 회복력 있고 인플레도 잡히고 있다라고는 말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부터 파월의 스탠스는 계속해서 일관적인 스탠스였어요. 우리가 주식시장 살리겠다라는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야, 너 자꾸 그러면 큰일 난다, 나는 이 책임 못 진다, 너네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 워싱턴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면 뭐합니까? 이 트럼프 형님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는데 트럼프는 무슨 말을 하냐면, 야, 파월이 나를 싫어해서 금리를 안 내리는 거다,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도대체 왜 금리를 안 내리는 거냐, 너만 금리 내리면 주식시장 올라가지 않느냐, 경제 좋아지지 않느냐,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저 이거 보고 파월이 교체되면 조금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전 파월 형님이 2022년 엄청난 띵언을 남기셨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아주 큰 실수를 하셨죠. 그런데 요거 빼고는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파월 형님이 트럼프의 측근으로 교체가 된다? 아주 볼만할 겁니다. 다시 결론만 말하자면 이번 금리 관련 회의에서는 아마 동결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6월에는 이제 인하 가능성이 원래 30%였는데 파월 의장이 더 신중하다라고 말한 걸로 봐선 6월에 금리 인하를 가능성이 23.3%로 크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큰 기대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원투수가 나왔죠. 영국, 역시 1타는 영국이었습니다. 영원한 우방국답게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한다고 해요. 절대 안 물러설 것 같았던 자동차 관세, 이걸 글쎄 연간 10만 대 쿼터 내에서는 10%의 기본 관세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도 약 10만 대를 하니까 대충 10%는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낮은 세율이라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철강 및 알루미늄은 아예 무관세다. 항목에 따라서 무관세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이번 영국을 통해서 밝혀줬던 거죠. 실제로 이제 제이미슨 그리어 같은 미국 무역대표부는 야,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협상 유형이다. 다른 국가들이 이를 모델로 삼아야 된다. 사실은 이거 보면 약간 미국에 유리합니다. 그래도 미국이 막 진짜 날강도처럼 뜯어가진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손속에 자비를 둔 느낌? 왜냐? 미국과 영국은 약간 진짜 찐친 프리미엄 같은 관계잖아요. 모든 조항이 영국에 있어서는 사실 당연히 불리한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내줄 거 내주고 얻어올 거 얻어올 왔다. 길 가다 골목길에서 깡패를 만났는데 복날 개맞듯 맞을 줄 알았더니 그냥 돈만 몇 푼 뜯기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다른 나라에도 적용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실제로 미국의 상위 8개국 무역 교과를 보시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초록색 수출이랑 파란색 수입이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한테는 10% 준 거예요. 그런데 위에 있는 베트남 보십시오. 엄청난 무역 적자를 보고 있어요. 수입만 잔뜩 하는데 베트남으로 수출은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 그 위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정말 심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영국이 10%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20%, 중국은 30%가 나와야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계산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거는 실제로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무역 합의가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중국과 기타 다른 나라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건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거고요. 아무쪼록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 말이 아니라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거 저에게 제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너무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